약속대련 없다.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조율한 거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뤄지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확인해 보죠. 기사에 있습니다. 오늘 취임 30일 기자회견 연다. 민생 중심 소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왔는데 오늘 기자회견 제목이요.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이런 제목이 붙은 기자회견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자회견이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MBN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우선 점수를 좀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취임 30일을 맞아서 여는 기자회견인데 100점만, 취임 30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활동과 모습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일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우선 최은호 전 의원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90점입니다. 90점. 그럼 10점을 뺀 90점.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국정을 빨리 안정시켰다. 어. 그리고 민생 우선, 경제 회복 예. 이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착시켰다. 예. 통합 인사, 어. 또 탕평 인사 예.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9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90점이면은 수미양가에서 수예요. 굉장히 높은 점 주신 거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성태 전 의원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65점입니다. 65점. 그럼 하면서 지금 점수가 90점, 65점이라 그러셨어요? 한 25점 차이가 나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예. 네. 어떤 이유입니까? 저는 뭐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재명 대통령의 30일 국정 운영 예. 이런 뭐 대단히 좀 안정적이었고 그래도 상당히 거칠고 뾰족할 것이라는 뭐 그런 편견을 깨고 대체적으로 외교 안보 국내 내치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정과 통합 실용주의 측면에서 그래도 65점이라는 것은 야당이 65점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닐 거예요. 오, 65점 준 것도 굉장히 후하게 준 거다 이런 말씀인데 최인호 전 의원께서는 듣더니 65점 표정을 보니까 약간 너무 좀 짠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65점? 뭐 우리 김성태 의원님은 좀 후하게 주실 줄 알았는데 뭐 한 수미양과 미 정도인데 예. 아마 수를 지향하는 미라고 보신 거 아니냐. 수를 지향하는 미요? 예. 우호적 미다. 우호적입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긍정평가가 그러니까 있는 뭐 것 제가 같다. 70을 주려고 그러다가 5점이 부족했네요, 그러면 그럼? 우가 되잖아요. 수미 이양가에서 70점이면 예, 우 정도 점수에 들어갈 우가 거예요. 80점 아닙니까? 7에서 80 정도 들어가요. 7에서 80점 정도. 예. 아.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65면은 앞으로 이제 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지만 이제 김민석 오늘 총리 내정자 국회 동의 마치고 나면은 예. 뭐 임명할 건데 예. 우여곡절 많은 논란이 빚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18개 이제 장관 이제 인사청문회 될 거고 예, 예. 그 장관들 중에서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많은 장관 후보자들도 있어요. 예, 예. 이걸 절대 뭐 입법 권력 친정집 민주당 믿고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나갈 것인가 그런 거 지켜보고 예. 뭐 그런 거 없이 또 일부는 낙마를 통해서 새로운 국민적 정서에 부응하는 그런 인사가 되면은 금방 70점 되고 80점 되는 겁니다. 오늘 아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요걸 살짝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회견이 과연 어떤 형식일까 많이 소개되는데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취임 30일
대통령 기자회견인데 아까 제목 제가 말씀드렸죠.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한다. 이런 제목이 붙었어요. 약속대로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기자회견이면 과거에 보면 어떤 때는 미리 사전에 질문을 좀 조율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거 없다. 그냥 바로바로 무작위로 질문을 받는다. 그리고요. 타운홀 미팅 형식.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앉아있고 기자들도 가까이 자리를 하면서 좀 편한 모습으로 회견을 한다. 그리고 150여 명 기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전 10시부터 원래는 한 100분 정도 잡았는데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10시니까 더 길어지면 뭐 거의 120분. 12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똑같은 질문 한번 더 드려보죠. 이거는 김성태 전 의원께서 먼저 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오늘 죄송합니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는 기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질문 시간은 아마 지금 현재 앵커께서 30초로 제한했는데 그 30초 안에 저는 한 가지만 아쉬워요.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두 가지를 그 두 하겠습니다. 가지. 그럼 제가 예. 한 30분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아닙니다. 예, 두 가지. 저는 해주시죠.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 가열 이거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 어. 전임 뭐 앞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건 세금 규제를 가지고 부동산을 잡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가열 양상을 이제 깔아앉히는 그런 예. 극약 처방을 썼는데 여기에는 많은 부작용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후 대책을 어떻게 낼 것인지 예. 요거 살펴보고 싶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특검에서 지금 현재 세계 특검이 지금 가동 중인데 예. 세계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부부를 이 특검들이 둘 다 구속 기소한다면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요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요. 혹시 두 가지 질문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것도 예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 둘 개 다 뭐 저희 웬만큼 저는 예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답을 할 것 같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뭐 앞에 이제 부동산 가열 부분은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현재 이상한 것은 18개 부처 장관 다른 부처는 다 일찍했는데 없어요. 지금 국토부 지금 이제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만 쏙 빠져 있어요. 예. 그만큼 고심한다는 거겠죠. 예. 여기에서는 주무부처로서 이제 아마 수요 공급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내세울 거예요. 예. 뭐 그런 답변을 미리 얘기를 해 보는 것이고 이제 뒤에 부분 특검에서 이제 특검. 윤석열 부부 둘 다 구속하고 전직 대통령이든 뭐 대기업이든 일반 범죄자들도 부부간에 이렇게 되면은 한쪽은 이제 구속을 면해주는 그런 법조계의 갈래가 있는데 그 이 특검 세계가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특검들은 둘 다 구속 기소 아마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그때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예. 저는 그걸 이재명 대표는 그거는 특검은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특별 법으로 만든 특검법에 의해서 그렇죠. 국회 특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자신이 이건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얘기할 않겠나. 것 같다. 예. 그건 뭐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답이 그런 나올 것 식으로 같다. 하죠. 예. 질문을 하셨고 답도 예상을 하셨어요. 일단 지켜보고 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질문 나오는지 답변이 비슷한지 보고요. 자, 이번엔 최윤호 전 의원께서는 지금 보니까 김성태 전 의원께서 시간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비슷한 시간 드릴게요.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국가교육발전 정책에 대해서 또 의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 했지만 수도권의 가밀 집중 현상 때문에 과도하게 부동산 집값이 올라갔고요. 그로 인해서 또 젊은 청년들이 집을 함부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영끌이라는 또 극단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또는 또 다른 극단적인 현상으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이어지죠. 지금 작년에 서울의 출산율이 0.7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 저출산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50년 후에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엄청난 국가 미래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자, 그러려면 그 대안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잠재력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을 다시 살리겠다. 예. 그동안 뭐 말로만 했던 역대 정부와는 다르게 확실하게 공공기관 이전도 하고 혁신도시도 다시 세우고 지방의 산업도 다시 일으켜서 지방에서도 이제 서울로 오지 않아도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속에서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방 균형 발전, 지방의 발전을 이제 공약했는데 이에 대한 집권 횟수도 대통령이 되셔서도 이 의지를 갖고 있는지 또 그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달라. 그 해수부 부산 이전 같은 그런 파격적인 그런 그 정책의 실행을 주문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마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예상 질문 지금 나왔습니다. 두 분 전직의원께서 질문을 미리 해 주셨어요. 아마도 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이런 기사 하나 좀 눈길을 잡습니다. 확인해 보죠. 윤석열 정부 땐 82억을 삭감했다. 아, 이거 대통령실 특활비 얘기 같은데요. 여당이 되자 민주당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앞선 정부 때는 이거 다 삭감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삭감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다시 증액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이유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지난해 말에 이게 좀 약간 논란이 됐었어요. 당시 국민의힘이 막 반발하고 그랬잖아요. 이걸 왜 다 삭감하느냐, 대통령실 특활비를. 근데 일단 뭐 삭감이 됐고,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증액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요, 지난해 말에 이 대통령실 특활비 관련된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 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 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김성태 의원은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약간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지금 봐야 되는데 저 화면을.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흥청망청 특활비를 가지고 특별경비를 가지고 이렇게 뭐 민주당이 정치적 공격은 했지만은 2018년도 특활비를 대폭 삭감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정원 특활비부터 비롯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 상임위원장, 뭐 국회 원내대표 할 것 없이 전부 특활비 다 거의 없애다시피 했고 국회의장도 최소한 비용만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당연히 대통령실도 축소했어요.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민주당이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특활비라는 건데 이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기관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방법의 수단으로 이 국가 예산이 지출됐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없애버립니다. 그런 논리였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 특활비가 필요하다. 이번 추경에 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장이 추경에 나오는 틀림없이 것 이 같아요. 부분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당장 한 달 만에 이 대통령 특활비부터 일정 부분 검찰 경찰의 특활비라는 게 다 운영상 필요한 경비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도 억지 뿌린 걸 자인하는 꼴이죠. 자, 민주당 소속이신 최인호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특활비 부분 이게 삭감됐다가 이번엔 이거를 좀 다시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뭐 김성태 의원님의 지적이 조금 따갑네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정권을 잡고 특히 인수위도 없이 국정기획위원회라고 인수위 계획으로 출발을 했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국정기획위 관계자를 잠시 만났습니다만 상당히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일이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국정의 전체 청사진을 잡아야 되고 그럼 국정기획위원회에 지금 수백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당에서도 파견되어 있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그 인수위는 공식적으로 그 인수위 자체의 예산이 주어지죠. 예산이 주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의 그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예산 자체가 거의 부족합니다. 아, 예,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정학이 필요하다.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는 것은 막 그런 의미지 않겠나라고 받아들여지고요. 예. 만약에 이제 이 정액이 된다면 최소한 정액해야 된다. 반드시 투명하게 써야 된다. 예. 그리고 썬 특활비의 모든 부분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예. 야당의 지적과 감사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에서 진행되면 뭐 국민들께서 양해하시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최인호 전 의원께서 김성태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좀 따갑게 받아들입니다 하면서도 그래도 사정이 좀 있거든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서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사가 좀 있어서 눈길을 좀 잡았습니다. 자, 오늘 10시, 오전 10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